저는 못 살아요. 진짜 아무리 예뻐도 저는 같이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실수를 한 이후의 행동이 문제인 거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여성분들의 유형이 뭐냐면 그 이혼 숙녀는 아닌데 아까쯤에 내가 쇼츠 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 그 무슨 쇼트트랙 선수인가 그래요. 나도 TV에서 좀 본 기억이 있어. 박승희 뭐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분이 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TV에 나오셨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그분이 타시고 세차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슉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거품이랑 나오고 하잖아. 물 쏘고 남편이 아내분한테 창문 열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아내분 혹시 이렇게 좀 지능장애 뭐 이런 거 있으신 건가? 진짜로 이 생각함. 아니 왜냐면 세차하고 있는데 문 여는 새끼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세차가 끝나고 나서 세차할 때 문 여는 새끼는 없는데 세차가 끝나고 나서 창문을 내리지 말라는 거야. 그분이 그런 전적이 있겠죠 아마. 그래서 세차가 끝나고 나니까 또 얘기해요. 와이프야 지금 물기가 마르기 전에 창문을 내리면 창문에 얼룩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창문 절대로 내리면 안 돼. 두 번째 얘기했어. 아내는 그때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난 무슨 중학생 소년 줄 알았어. 하는 이 행동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차가 출발을 했어. 이제 길바닥이야. 남편이 또 얘기해. 승희야, 창문 아직도 내리면 안 돼. 아직 안 말랐거든. 지금 내리면 창문에 얼룩지니까 창문 내리면 안 돼. 세 번째 얘기함. 아, 알았다고. 10초 뒤 횡단보도에서 정차함. 오빠 저거 내가 사고 싶었던 소파. 윙. 아 맞다. 남편?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나는 못 살아. 남편이 창문 다시 올리고 오빠 미안한데 꼭 그렇게 반응해야 돼? 아니 내가 미안하긴 한데 깜빡하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꼭 그렇게까지 반응해야 돼? 사람 잘못한 것처럼? 남편이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미안한데는 필요가 없어. 일단 뭐 연출일 수 있고 솔직히 대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둘의 성향은 좀 안 맞긴 해요. 성향이 좀 안 맞고 저는 못 살아요. 진짜 아무리 예뻐도 저는 같이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창문을 내리는 실수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있는데 내린 게 아니고 길에서 운행 중에 세차가 끝난 뒤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내릴 수 있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깜빡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실수를 한 이후의 행동이 문제인 거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여성분들의 유형이 뭐냐면 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을 솔직히 너무 많이 봤고 제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라 진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자 중에서는 이 꼰대 새끼들이 지 말이 무조건 정답인 사람이 있고 제가 많이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모든 말투가 지시와 명령인 사람이 있어요. 꼰대들 중에. 저랑 굉장히 안 맞고 저는 못 참아요 이걸. 근데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회사 다니는 분들은 윗급에 많이 볼 거고 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동호회 등 단체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뭔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냥 모든 말을 자기가 아는 척하고 자기가 아는 걸 상대가 듣고 아 그렇군요 끄덕끄덕으로 끝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종원 씨도 약간 그런 부류죠.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뭐라고 얘기는 듣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저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지가 정답인 여잔데 아까 그 박승희 씨 남편분은 차를 세차하고 나서 얼룩이 없이 깨끗한 차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 저는 타호를 산 지 3년이 넘었어요. 저는 타호를 3년간 단 한 번도 세차하지 않았습니다. 세차 0회 3년간. 저 M2 산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M2도 세차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오토바이 작년에 처음 산지 이제 1년이 됐죠. 저처럼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오토바이를 종종 닦아요. 근데 저는 제 BMW 오토바이도 단 한 번도 세차한 적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별로 신경 안 쓰이는 타입이에요. 오늘 비 왔으니까 비로 세차한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세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광이 날 때까지 거울처럼 닦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한테 뭐하러 그렇게 세차 열심히 해?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세차가 중요한 행위인 거고 저한테는 세차가 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세차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 빨려나 라고 할 것 같아요. 서로 터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저한테는 이게 바로 선이에요. 저한테 이 라인이에요. 이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해야 돼. 대신 나도 이래라 저래라 안 해. 내 기준에 맞춰서 네가 하는 행동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잘못한 행동이 아닌 이상, 그게 그 사람의 취향이고 성향인 이상 나는 그 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 중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솔직히 많아요. 박승희 씨도 남편은 세차가 중요한 사람이야. 얼룩 남기는 게 싫어. 3번이나 얘기했어. 정중하게 얘기했어. 이유까지 덧붙여서 상세하게 얘기했어. 그래도 내릴 수 있다고 쳐요. 깜빡하고. 근데 그 뒤에 사과를 하면서 미안한데 그렇게까지 예민할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캐치되는 게 뭐냐면 이 여자는 남편이 세차 후에 창문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 옆에 조수석에서 이래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가구점에 자기가 좋아하는 소파가 세팅돼 있으니까 오빠 저게 저번에 내가 얘기한 그 내가 하고 싶었던 소파 빙 미안.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자기한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텐션이 10이야. 근데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텐션이 1이야. 저는 이런 사람이 싫어요. 그냥 이 사람이 세차 후에 창문 내린 게 싫은 게 아니에요. 그 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1도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노력해요. 몇몇 빼고 삼국지,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매트릭스 이런 몇몇 가지 빼고는 애지간하면 좀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30-40분이 넘어가면 오빠 미안한데 이제 딴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럼 제가 넘어가 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있잖아 이렇게 되고,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를 할 때는 알았어. 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하고 싶은 대화로 상대를 유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꼴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관심 없는 분야, 네가 관심 없는 분야가 있을 건데 저처럼 너무 말이 많은 새끼가 아닌 이상 상대의 얘기도 좀 들어줘야 하잖아. 근데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텐션으로 티를 내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런 새끼들이 존나 싫어요, 저는. 그리고 지가 정답인 줄 아는 여자들은 보통 이런 걸로 트러블이 나면 혜진이, 수진이, 영자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누구 하나가 그런 성향인 거야. 지 얘기할 때만 텐션이 높고 맞지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특히 어떤 뭐 한 4명 정도 무리가 있다면 딱 누가 얘기할 때만 텐션이 확 떨어지는 애가 있어.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인연. 여초 사회에 오래 있어봐서 저도 이제 알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인연 이거 기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고, 그 전에 존나 오래 참고 남자친구한테 혜정이 욕 존나 하고 걔 나한테만 자꾸 그런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커뮤니티 가가지고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진짜 쌓여서 한 날 얘기해. 근데 혜정아, 너는 네 얘기하고 네 고민 들어주고 이럴 때만 우리랑 대화하고 남이 고민 얘기하고 이러면은 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혜정이는 뭐라 그러냐 보통? 미안. 생각할수록 열받네. 수진이 주지. 근데 수진아, 나도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네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얘기 꺼낼게. 근데 솔직히 네가 하는 고민들 그게 고민이야? 내가 틀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진짜 우리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진짜 솔직히 우리는 다 이런 문제 가지고 힘든데 너가 맨날 얘기하는 고민이라는 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밖에 없잖아. 그게 고민이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얘기할 때마다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네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고민이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인 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싫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률수님 거기 나왔던 그 어머님, 남편 때문에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입니까? 남편이 주말에 자꾸 소파에 누워있어요. 소파에 누워있는 게 뭐가 문제? 아니, 다른 가족 남편들은 주말 되면 놀러도 가고 애기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소파에서 핸드폰 보고 TV만 본다니까요. 남편이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몸이 힘드니까 주말에 쉬는데 그 쉬는 거 보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 보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집 남편들처럼 블라블라블라 남을 이해를 못해. 두 번째 뭐 있죠? 남편 풀수 버리기, 게임하는 취미 같다고 얘기하기,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거 개찐따 같다고 생각하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 브런치 처먹으러 다니는 거, 자기가 근데 아까도 22,000원 찍혀있던데 그거 뭐야? 그거 동네 엄마들끼리 브런치 모임. 그렇게 비싸? 비싸지. 브런치 요즘에 다 그 정도 해. 알았어. 며칠 뒤 오빠 이거 59,800원 뭐야? 그거 나 게임 하나 샀어. 게임. 너 꼭 사야 되는 거야? 59,800원이면은
우리 영지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옷도 하나 사줄 수 있겠다. 그거 게임 꼭 사야 되는 거 맞지? 그냥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 게임하는 취미 좋다고 생각했었거든?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요즘에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수진아, 내가 퇴근하면 애기도 내가 씻기고 몇 시간 동안 약속한 것처럼 같이 돌봐주고 잘 때도 내가 동화책 읽어주고 다 하고 나서 애기 자고 나서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씩 게임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그냥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게임 말고 조금 더 건설적인 걸 할 수는 없을까? 책을 봐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공부해서 자격증 같은 거 봤으면은 훨씬 생산적으로 살 수 있지 않아? 이런 여자를 나는 못 참아요. 절대로 못 참아. 난 아마 하루 만에 미칠 거예요. 저는 절대로 질 생각이 없죠. 죽어도 질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럼 넌 책 봐? 넌 공부해? 넌 무슨 자격증 따? 너 연봉 얼마야? 근데 왜 내가 네 연봉의 3배일까? 너 브런치 처먹는다고 지금 6시간 만에 똥 되는 그거 23,000원 주고 처먹었잖아. 내가 산 게임은 1회차 깨는데 100시간 걸려. 나 보통 게임 사면 2번씩 깨니까 59,800원 내고 200시간 즐거운 거잖아. 내게 훨씬 효율성 있는, 훨씬 효과적인, 효율적인 취미 아니야? 터치하지 말자고. 내가 너 브런치 처먹는 걸 터치했어? 안 하잖아. 사실 그 브런치 값 존나 아깝거든? 뭔 개신 같은 거 이쁘게 쳐 만들어 놓고 23,000원에 파는 거 똑같거든? 그리고 너 그거 계속 먹고 벌컥 하는 것도 똑같거든? 근데 나 얘기 안 하잖아. 왜? 너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잖아. 브런치 카페에 가서 아줌마들하고 노가리 까는 거 그 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선 넘지 않잖아. 근데 너는 왜 내 게임 생활을 선을 넘냐고. 맞아, 아니야 이씨. 그리고 네 브런치 누구 돈으로 사쳐먹어? 내 돈으로 사쳐먹지. 게임 누구 돈으로 사? 내 돈으로 사. 하나하나 더 따져봐? 나는 못 참죠. 브런치 왜 이렇게 잘 알아? 제가 브런치를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괜히 살쪘겠어요? 제가 브런치를 모를까요? 제가 브런치를 좋아합니다.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브런치 먹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요새 세종에서 많이 놀잖아요. 세종이 맛집 같은 게 부족한데 브런치집이 많아. 거기가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세종이 브런치집이 이쁜 데가 많아. 저는 오늘도 이제 치아바타를 처먹고 왔거든요. 커피하고 치아바타하고 느끼한 것도 잘 먹고. 치아바타가 바게트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비슷한 거예요. 어심이 나는 소설책이 게임이나 만화에 비해서 뭐가 더 대단하고 고결한 취미인지 모르겠음. 그런 거 좀 많이 꼴봤죠. 본인이 하는 행위가 더 고급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꼴봤죠. 예를 들어서 독서도 그렇고, 사실 독서도 뭐 그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자꾸 뭐 미라클 모닝이니 씨발 뭐가 그렇게 미라클인 거야? 뭐가 기적인 거야? 씨발 뭐 나이 100살쯤 처먹은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미라클인 거야? 뭐야?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된 거지. 뭘 자꾸 미라클이라고 지랄하고 있고, 뭐 찬물로 샤워한다고 유세 떨고 병을 하고 있어요. 게임이야말로 종합예술 아닌가? 그렇죠. 자, 보세요. 게임하고 소설 한번 보세요. 책 그냥 읽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눈깔만 쳐 움직여도 재밌다. 근데 게임은요, 내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라인전을 지면 재미가 없어요. 내 피지컬이 떨어지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콤보를 못 넣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못하면 뒤져요. 소설책 읽다가 뒤지세요? 소설책 읽고 있다가 제대로 못 읽으셨네요. You die! 빡! 책이 닫혀요? 아니잖아. 온전히 존나 쉽게 눈깔만 쳐 굴리면 읽어지는 게 책인 거 아니야. 게임은 어렵다고. 어딜 비벼. 게임이 훨씬 어렵고 고귀한 취미라고. 책장 넘기는 반응 속도 느리면 뒤져요? 아니잖아. 책 찢어지고 없어져요?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세를 떨고 있어. 씨. 요거 좀 넣고 가자. 지가 정답인 여자. 여기에다가 좀 추가적으로 넣을게요. 비난 때문에 실제를 주는 자신을 한 동사가 고정했다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여행 인플루언서인 이 여성은 그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만이라서 겪는 여러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비만이라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이제 항공사에 1인 시위를 하신 분이거든요. 참고로 이분은 잘 못 걸어 다니셔가지고 킥보드를 타고 다녀요. 잘 못 걸어 다니셔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비행기를 탈 권리가 있는데 항공사에서 거부를 한다고 항공사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나는 비행기 탈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처럼 오버사이즈인 사람들이, 나는 아예 타지도 못하지만 나보다는 날씬한 오버사이즈인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을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불평등한 거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오버사이즈인 사람을 제대로 태울 수 있는 좌석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너네 잘못이다. 왜 우리 보고 돈 더 내라고 하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오버사이징 하시면은 사실 저기 최소한 비즈니스나 파스트 클래스 뭐 이런 데 타시면은 안락하게 가실 수 있는데 이코노미 타긴 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채팅 읽어보면 다 화물칸 쪽으로 가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진짜 숨 쉬듯이 정답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너무 과하게 이 세상이라는 정답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건 안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류가 있었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루저, 패배자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탑급으로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직업을 갖지 못하면 루저 취급당하고 패배자 취급당하고 심지어 뭐 옷을 입어도 이런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촌스러운 사람 루저 취급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으면 저걸 지금 왜 신냐 막 이런 얘기를 듣는 나라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은 너무 심하게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자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조금 더 이제 톱니바퀴 같은 나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탈되는 게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일본의 그 민족성의 중간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더 사람 하나하나가 다 톱니바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톱니바퀴라도 어딘가에 반드시 쓰임이 있다. 그곳에서 열심히 나의 일을 해내면 거대한 일본이라는 국가가 나라가 굴러가게 하는데 나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있고 나같이 작은 톱니바퀴도 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움직이는데 방해를 하는 민폐인간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우미나 정책 같은 것도 잘 통하는 나라였던 거고 중국 같은 나라는 사람들이 다 목소리가 크고 내가 내 거를 챙겨 먹지 않으면 큰일 나고 잘못되고 진짜로 굶어 죽으니까 좀 그랬고 우리가 딱 그 중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좀 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도가 일본보다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뭐 아직 반반이라고 보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저것처럼 우리나라는 만약에 어떤 되게 오버 사이즈 한 분이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스미마생 타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의자가 작아요. 이러면 우리나라 정서상 일단 당사자가 굉장히 부끄러워할 거고 주변에서도 키득키득 된 사람이 많을 거고 인터넷에 그런 사연이 올라오면 엄청 놀릴 겁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건강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변에서 키득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저 사람처럼 내가 탈 수 있는 의자를 안 만든 너네 잘못이야 이러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저격하고 1인 시위하고 이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근처에서 키득거리진 않을 듯 인터넷은 뒤지게 돌려도 그것도 참 재밌긴 해.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미국 놈들이면 오히려 여기 제 의자 좀 빌려드릴까요? 이런다든지 스튜어디스? 화물칸은 아직 남지 않았나요?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놀린 새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은 솔직히 없겠죠. 거의 없죠. 미국 놈들이 맵긴 해. 근데 비행기 못 타는 건 불쌍하긴 하네. 파스트 클래스면 아마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여자가 고속버스에서 완전히 눕듯이 의자를 눕혔죠. 그래서 뒤에 승객이 당연히 불편해했고 버스 기사가 와서 의자 좀 세워주시라 하니까 아니 제가 왜 의자를 세워야 되죠? 뒤에 승객분이 불편해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까지 눕혀지게 만든 이 고속버스 회사 잘못이지 왜 나한테 세우라 그래요? 주변에서 아니 좀 의자 좀 세워주시죠 아가씨. 아니 의자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왜 나한테 못 쓰게 하냐고. 아 난 모르겠고 나는 못 세워 이랬던 분 있죠 고속버스에서.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주먹이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라고 할 뻔 안 때리지.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죠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근데 누가 봐도 너무 누웠잖아. 그럼 그 기능을 왜 만들었냐. 버스가 정말 만석이 아닐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거 사실 좀 저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가 항상 만석이 아니잖아. 버스가 사람이 되게 적을 때가 많고 야간 버스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그럴 때 보면은 버스 운행하는데 5명 타 있고 이러잖아. 그럴 때는 다들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또 야간이니까 편하게 누워서 주무시면서 가셔라 하고 기왕 의자 200만 원 주고 만들 거 205만 원 들여서 그 기능 추가한 건데 만석일 때도 그 X를 한다는 거는 마치 10,000원 버스에 타서 10,000원 지하철에 타서 저는 제 실린더에서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개패는 거랑 똑같죠. 내 실린더 있는 이 공간은 저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침범하시면 공격자 파울이에요. 내 실린더입니다. 이
라는 거랑 똑같지.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너 그 집에서 혹은 어디 광장에서 너 혼자 서 있으면서 개발 발광을 떨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근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팔꿈치를 휘두르면 네가 칼말론이잖아. 마찬가지로 버스에서도 내 뒤에 사람이 안 탔어. 그럼 누워도 되겠죠.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근데 뒤에 사람이 있잖아. 뒤에 사람이 있잖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싫은 게 지가 뭘 침해당하는 거를 개발광을 떨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의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에 개발광을 떨어. 이 여자가 만약에 뒤에 있었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뉘었잖아. 본인의 공간이 침해당했다고 개발광을 떨 거예요. 프렌즈에서 이런 거 나왔던 거 알죠? 소파 갖고 싸움이 좀 일어났어. 어디 카페 갔는데 어디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다가 화장실 좀 간다고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내 자리에 내 친구 앉은 거야. 내 자리인데? 딴 데 앉아. 아니 내 자리라고. 아이 자리 많잖아. 딴 데 앉으면 되지. 굳이? 나와. 이러다 시비가 붙은 거야. 근데 얘도 고집이 있으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자리를 뺏긴 챈들러가 자리를 뺏은 조이한테 갑자기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는 네 공간이 아니야. 여기는 네 공간이 아니지. 여기도 이 앞에 있는 공간은 네 공간 아니고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내가 여기 막 이렇게 해도 되지. 나도 안 건드렸다. 이 연병을 한단 말이에요. 나였으면은 저 여자를 봤을 때 그걸 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다는 거지. 여기는 네 공간 아니지. 여긴 어때? 여기서 내가 섀도우 복싱을 해도 아무것도 못하죠?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죠? 섀도우 복싱 해버리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안 맞았죠? 쌀뿌리 난 쌀뿌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자유가 있어. 쌀뿌리 이를 했을 거예요. 전 진짜 합니다. 근데도 안 접으면 2시간 유산소 운동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다라는 말에 그닥 동의를 못하겠음.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죠. 더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앞 사람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한 다음에 재밌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버스냐 앞에 좌석이 없었음. 아 그래? 그럼 섀도우 복싱이 최고네. 근데 진짜 요즘 임자 만나면 훅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음. 폭력적인 콘텐츠라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요새 보면은 미국 같은 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젠더 갈등 때문에 오랫동안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때린 여자의 최후 이런 거 영상 보시면은 난리가 나더라고. 폭력성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고 거기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 한남들이 진짜 스윗하긴 해요. 한남들은 여자가 뺨 때리고 밀치고 이렇게 해도 너무 화가 나도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대응을 할 텐데 양남들은 진짜 그냥 인중에다 스트레이트 박아버리더라고. 뽑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가 찍어버리고 막. 여기 훗숏이라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세상 모든 알바 다 경험해봤는데 사람들이 남자 손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그건 바로 남자 손님들은 단순해서 메뉴가 잘못 나와도 그냥 먹는다는 거.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냥 먹었었어요. 그리고 방금 그 사연은 주작 같긴 합니다. 왜냐면 포스기에다 찍으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드 같은 게 당연히 아아보다 비싸죠. 그래서 주작 사연 같긴 한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남자 손님들이 메뉴가 좀 다르게 나와도 그냥 먹는 이유는 상대의 태도 때문이죠. 상대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나 원래 김치볶음밥 먹고 싶었는데 개꿀? 이러면서 그냥 먹는 거지. 무신경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더 신경 써서라고 볼 수 있죠. 상대의 마음을 더 신경 써서 그런 경우가 많죠. 요거를 느닷없이 왜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서 X가 들어올 때 남자들을 공격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강남역 사건부터 이제 특히 좀 심해졌는데 이제 그래서 시작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자주 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그 미녀들의 수다 할 때 여대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남자들 180 미만은 루저다부터 시작해서 명문대 여대생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앞으로 막 성공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높았던 월급 5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데 자기 남편 될 사람은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수다에 나왔던 외국인 여자들이 만약에 부부 중에 누가 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그 덕으로 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에 반해서 굉장히 비교가 됐었고 그다음에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외국 여자들은
더치페이 반반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나와서 특히 그때 트랜스젠더였던 분도 나와서 여자들은 꾸미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노력을 많이 들이니까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더 내는 게 맞다. 이런 거부터 시작이었고 또 아침 예능 같은 데에 좀 어머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막 남편 탓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제 기억하기에 고 성재기 선생님하고 뭐 김태훈 씨하고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아줌마들한테 계속 욕 먹으면서 맞서 싸우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성재기 선생님께서 이제 몇 번 찢으셨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어머님들께서 과거에 힘드셨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듣다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여자다. 지금 엄앵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는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시어머니는 여자죠. 그걸 왜 남편 탓을 합니까? 왜 남자 탓입니까? 그게 이러면서 이제 좀 찢으셨던 일이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남편 탓으로 돌리니까 니네 엄마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거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 오다가 강남역 사건 때 크게 터지면서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잠재적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자들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조심히 다녀라. 이때 심지어 동조해서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뭐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이런 거 막 SNS에다 올리던 물소 새끼들도 뭐 있었고 등등등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자들은 상대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떻게 내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유들유들해집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면 메뉴가 잘못 나와도 그냥 먹고 카페라도 뭐 메뉴가 좀 잘못 나와도 그냥 마시고 뭐 어떤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괜찮아요. 뭐 집에 가서 빨면 되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런 면이 있는 반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사과를 하지 않는다든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든지 시비조로 나오면 아무리 작은 일도 참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남자 특이에요. 이게 그냥 남자 특입니다. 무조건. 이거 저도 사실 오늘 조금 좀 반성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택시를 탈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다들 좋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할 때 특히 오토바이를 탈 때 택시를 굉장히 미워하면서 탔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다 좋은 분들인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좀 운전을 같이 하는 택시 기사들을 근거로 모든 택시 기사들을 좀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 이런 인간인 거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오해가 쌓이고 이러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남자가 공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막상 관계를 쌓아보고 상대가 먼저 좋게 나오면은 또 한없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또 자기 성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 또 그런 게 또 남자라는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딱 반성을 한 건데 자 늦은 대신에 저녁 전주 여자분들의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조건 결과를 정해놓고 여자는 나빠요 이러고 싶은 새끼는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하는 사람이지. 인데요. 학생들이 있다간 자리에는 음료수컵과 과자 봉지들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죠. 그때 성인 남성 3명이 들어와 커피를 뽑아들고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떠난 자리에도 먹다 남은 음료수컵들이 다 남자 새끼들이에요. 어지른 새끼들. 여기 애 새끼들도 남자 새끼들인 것 같죠. 학생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아재들도 남자 새끼들. 다 버리고 갔죠. 이거 다 치워야 됩니다 이거. 이를 점검했고 어질러진 테이블 위를 보고 한숨을 쉬며 청소하러 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여성 손님 3명이 무인 카페로 들어옵니다. 이 여성 손님들은 어질러진 테이블 위를 보고 각자 흩어져 쓰레기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흘린 음료수까지 꼼꼼하게 닦았죠. 이들은 청소가 끝나고 뿌듯했는지 장난을 치며 웃어 보이는데요. 곧이어 이 손님들은 깨끗해진 카페에서 공부를 한 뒤 쪽지까지 남기고 떠났습니다. 점주를 사장님 저희가 청소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낙어한 뭐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착한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냥 1대1대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한 사람 33%, 나쁜 사람 33%, 그냥 보통 사람 33%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을, 저런 선행을 하는 사람은 보통 여자가 많죠. 저 나쁜 것만 이제 계속 나오면서 남자들 것도 나쁜 것만, 여자들 것도 나쁜 것만 나오면서 계속 이제 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시대지만 항상 나쁜 사람은 존재했고 항상 착한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남녀 모두. 그러니까 어떤 성별 자체를 어느 지역 사람을 어느 나라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착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사람을, 안 좋은 사람을 곁에 안 두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여자 교도소가 남자 교도소에 비해 시설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소리를 하면 저는 어쨌든 만약에 제 지인이면 손절할 것 같긴 하네요. 나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관계해봐야 구분할 수 있겠죠. 상상 임신하지 말고. 그리고 신혼집 집은 요거는 이제 구해줘 홈즈라는 TV 프로그램이니까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신혼집을 이렇게 좀 구경하는 그런 코너가 생겼나 봐요. 원래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신혼집을 갔어요. 뭐 빌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이 생각보다 쌉니다. 매매가 2억 5천. 평수는 대충 한 24평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온 집입니다. 결혼 전에 구매한 집입니다. 남편이. 그래서 이 집에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남편은 당연히 내가 사왔으니까 10대 0이라고 하고요. 아내는 5대 5라고 합니다. 이 집을 사는데 100원도 보태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본 쇼츠에서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저도 거기 댓글을 달았는데 영상이 삭제됐더라고요. 근데 이 쇼츠는 그 뒷부분까지 나오는데 1994년에 준공된 한옥 구축 빌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존나 오래된 데죠. 근데 여기를 남편이 2억 5천 주고 한 호수를 산 거고요. 아내분이 인테리어 가전 가구를 다 채웠고 인테리어 전공자예요. 그래서 셀프 반 업체 자기가 데려와서 공사한 거 반해서 아까 그 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거실 쪽이고 여기가 이제 방, 서재, 컴퓨터 작업하는 방이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여자가 아내분이 왜 5대 5를 주장했는지 알 수가 있죠. 화장실 같은 것도 전부 이렇게 완전히 다 세핑으로 다 바꿨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방송이 약간 갈라치기를 이용했죠. 왜냐면 어디 집에 가서 누구 집을 이쁘다고 구경한 다음에 이 집의 지분이 서로 몇 %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얘기 자체를 하나요? 그런 질문 자체를 하나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살면서. 그냥 뭐 뒤에서 몰래 뭐 집은 뭐 누가 사온 거야? 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죠. 부동산적인 거, 뭐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근데 남편이 사온 집이라는 걸 알고 남편이 사온 집인데 지분이 서로 몇 대 몇일까요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하겠죠.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갈라치기로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의도가 느껴지는 건 뭐냐? 구해줘 홈즈 같은 게 여성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집을 해오는데 남자가 돈을 많이 냈고 여자는 돈을 많이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내지 않고 집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더 당당하게 사셔라 라는 의도로 이렇게 인테리어, 집안 가꾸기, 가전 가구 같은 거 채우기도 분명히 집의 지분에 영향이 있는 거다라는 응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느껴져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저는 싫습니다 현재. 하지만 저 역시 반성해야죠. 앞부분 봤을 때 2억 5천짜리 집을 남자가 100% 돈을 냈는데 여자가 자기도 50% 지분이 있다라고 한 것까지만 보고 욕이 막 나오죠. 뭐 이러면서 내일도 아닌데 욕이 나오죠. 근데 뒤에를 보니까 분명히 2억 5천치의 인테리어, 2억 5천치의 뭐 가전 가구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하지만 분명히 굉장히 큰 노력과 고생과 돈까지 들어간 보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집의 가치를 상승시킨 노동을 하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 역시 반성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또 이런 게 있겠죠. 인테리어를 원래는 보통 맡기잖아요. 그럼 큰 돈이 들겠죠. 그럼 남자가 집을 해왔으니까 여자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전공자이기도 하니까 일단 셀프로 많이 했고 그리고 업체 같은 걸 써서 할 때도 좀 더 싸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저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5천으로 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결과물은 1억치니까 나의 1억치를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5천 들어간 게 맞죠. 저 정도의 혼수까지면 1억은 충분히 들었을 듯. 1억은 들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뭐 가전이랑 가구랑 인테리어랑 하면. 근데 그래도 2억 5천 대 1억이긴 하네요. 5대 5는 아니죠. 갈라치기가 너무 심하긴 해요. TV들이. 그래서 TV가 도태되고 있잖아요. 점점. TV 이제 많이 안 보잖아.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10년 이상 전이겠죠? 그때 어디서 막 광고 전화 같은 게 막 올 때가 있잖아. 그래서 받았는데 뭐 인터넷 뭐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TV랑 뭐 결합하시면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막 이렇게 막 말을 막 하길래 내가 TV 안 봐요 이러니까 그분이 당황해서 에? TV 아예 안 보시나요? 네. 공중파 뭐 이런 것도 안 보시나요? 네. 케이블 예,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요. 십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TV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저는 TV를 TV 수신 그걸로 안 본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갈라치기에 말려드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긁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도 그렇고 뭔가 기념일 같은 때 서로 챙겨줄 때 아무래도 남자가 좀 더 여자한테 비싼 선물을 해주죠. 상대적으로. 반면에 여자들은 약간 몸으로 때우는 경향이 있죠. 남자는 여자친구한테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하는 고가의 선물을 해주는 반면 여자는 뭐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밥 한 끼,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선물 뭐 이런 걸 좀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영역이 확장돼서 이제 집까지 온 것 같아요. 남자는 2억 5천짜리 집을 해왔고 여자는 자기가 몸으로 내가 스스로 인테리어를 다이를 했어. 다이하는 여자야.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돈으로 따지면 2억 5천 대 많이 쳐줘야 1억. 전혀 5대 5가 아닌데 7대 3 정도겠죠. 근데 내가 노력을 한 거는 너의 돈과 우열을 나누기 어려운 가치야. 요게 요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게 좀 꼴받긴 해요. 저 매우 어렸을 때도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저는 게임기를 판 새끼였어요. 여자한테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 여자한테만 한정이긴 하지만 모르는 여자한테는 나 가혹합니다. 저는. 근데 여자친구들은 저한테 선물을 줄 때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싸온 도시락과 정성 들여 쓴 편지 같은 게 대부분이었죠. 어차피 서로 힘든데 어차피 서로 돈 없는데 난 돈 많고 걔는 없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게 너무 당연했고 그게 이제 집까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말든 효율적으로 했든 얼마나 이쁘게 센스 있게 했든 말이든 가치 환산은 그냥 어차피 1억에서 끝나는 거죠. 매우 정성껏 꾸민 1억 같은 건 없잖아요. 에어팟도 팔았었죠. 게임기도 팔았었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어릴 땐 저도 그랬죠 당연히. 아깝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라고 말하는 친구처럼 저도 이제 저 부부를 뭐라고 할 생각은 1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느껴지니까 갈라치기를 하려는 의도 그리고 집을 장만할 때 돈을 똑같이 분담하지 못하는 여자들을 응원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니까 좀 꼴받는 거죠. 저 부부를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근데 야생에서도 수컷이 짝짓기 하려고 많이 내어주잖아 라고 하는데 굉장히 요점을 또 찌르셨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전 시대까지 한 20년 전 시대까지 여자분들이 조금 뭐 소위 개념 없는 얘기를 해도 조금 자기 이기적인 얘기를 해도 좀 계산적이지 못한 본인한테 매우 유리한 계산 같은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뭐 어디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남자 입장에서 또 야스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서 자기 부모 세대보다 야스를 하지 못하는 자녀 세대가 생긴 유사일의 첫 번째 세대이고 우리 부모보다 돈이 더 없는 재산이 더 적은 첫 번째 세대가 지금 세대고 그리고 출산율은 0.6대를 찍고 있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자를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야스를 기대할 수 있는 생명체로 보고 내 아이를 낳아줄 기대가 있는 생명체로 보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로 보고 우대를 좀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보는 그런 시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0.8로 반등했다네. 다행이네요. 0.7점대 된 건 알고 있었는데 8로 또 반등했대. 다행이다. 그래서 그 0.75인가 그거 됐을 때 영상 하나 올라왔길래 봤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최근에 0.67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0.75까지 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멸종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수준의 반등이라 좀 아쉽네요. 이런 얘기를 그냥 바로 박아버리더라고요. 별 의미 없대요. 0.8 돼도. 1.5가 넘어야 된대요. 1.5에서 2 정도가 회복이 돼야지 유의미하고 어차피 1.5 미만은 뭐 별 의미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 정도 돼야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건데 완전 회복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1.5 넘어도 유지 안 되고요. 1.5부터 유의미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진다. 회복이 되려면 아마 2.5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나이대 있는 어머님들은 그런 말은 진짜 많이 하셨어. 아, 둘이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둘은 낳아야지 이런 말은 많이 하시긴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자녀 많이 낳는 거 아시죠? 역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는 예전에는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 말고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작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뭐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랬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약간 중산층이 뭐 적당히 낳고 뭐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이런 경향이 컸거든요. 가난한 집이 애 세네씩 있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피임 용품 살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나왔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추세가 많이 바뀌어서 가난한 집이 아이를 안 낳거나 한 명만 낳고 조금 중산층이거나 좀 부유한 집들이 두 명 이상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추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뭐 나이 차이라든지 이런 거 베이스 같은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달달이 버는 돈이 흑자가 나보다 한 10배 되니까 존나 부자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차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 이기고 지고의 싸움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어제도 한방 언니 거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뭐 남자 2명 학력 뭐 학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하나씩 다다다다 얘기하면서 거기 여자 직원분들한테 누가 더 좋으냐 이런 거 하는 뭐 A, B 고르기 뭐 이런 걸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연봉이 얼마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나도 보면서 개인적으로 뭐 나 정도면 높은 편 맞긴 하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후반부에 뭐 B가 좀 밀리고 있다고 쳐요. 아 근데 B가 자가가 있고요. B의 자가는 뭐 B 동에 몇 평형 아파트. 그래서 현재 시세로 치면은 낮게 잡아도 한 40억 이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같이 월 수입이 좀 높은 사람이라 해도 흑수저 출신이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느껴지는 거죠. 못 따라가요,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예전에 어느 부동산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뭐 1억으로 아파트 사신 다음에 똑똑한 똘똘한 1억으로 아파트 사신 다음에 가격 오르면 갈아타고 2억짜리로 또 똑똑한 거 하고 뭐 4억으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한 3-4번 갈아타시면은 잠실 아파트 가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거기 베스트 댓글이 잠실은 가만히 있냐 이 새끼야였거든요.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아무리 늘어봤자 혹은 뭐 부동산으로 대박은 안 되고 소박 중박 정도 치면서 올라가 봤자 어차피 대장급 아파트들은 훨씬 빠른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애초에 그런 사람들하고 저를 비교하면서 살진 않지만 그냥 비교하지 말고 자기 행복한 거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맞아요. 남하고 비교하면 정말 끝이 없고 진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교를 해도.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이제 그런 힘으로 그 원동력으로 내가 뭐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 그러면 좋죠. 근데 비교를 해서 내가 우위일 때 행복을 느끼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내가 누구랑 비교를 해서 내가 뒤처지는 면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 이길 거야 이런 승부욕이 발동해서 점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비교가 좋게 쓰일 수도 있죠. 보통 운동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승부욕으로 이용을 하고. 근데 아무리 싸워도 새롭게 나타나는 적은 나보다 더 세잖아요. 그리고 끝이 안 나잖아요. 한 40살쯤 40살 너무 많고 한 35살쯤 되는 어떤 남자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살 거야 해서 뭐 조금 10억쯤 되는 아파트를 샀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는 더 좋은 동네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사야지.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잠실 나오는 거고 뭐 시그니엘 나오는 거고 뭐 시그니엘에서 끝나나요? 뭐 건물 나오는 거고 빌딩 나오는 거고 뭐 거기서 또 끝나나요? 뭐 금수저 나오고 뭐 준재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불행할 뿐인 거예요. 형, 우린 6억도 못 비벼. 10억이 문제가 아니야. 끝이 없어. 갈라치기를 하면. 제가 최근 택시를 좀 몇 번 탔다 그랬잖아요.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좀 일부러 해봤어요. 제가 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었고 적어도 50대, 60대도 있으셨던 것 같고 이랬는데 제가 관련해서 일부러 좀 여쭤봤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전부 다 똑같이 생각해요. 일단 어렸을 때 얘기 조금 하시고 보릿고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은 보릿고개 뭔지도 모를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하니까 제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자기 어렸을 때는 쌀 떨어지고 나서 뭐 2월부터 보리 나오기 전까지 굶어야 되죠. 한 2-3달을. 나무 막 뿌리 같은 거 갉아 먹고 뭐 풀이란 풀은 다 뜯어다가 막 무쳐 먹고 막 이러다가도 이제 배고프면은 막 물 빼채우고 막 이런 것도 나왔었고 한 택시 기사님은 이제 그 가난한 시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태진아 씨 얘기를
나랑 좀 비슷하더라고. 대화 맥락이. 대화하는 흐름이. 태진아 씨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못 싸고 다녀서 맨날 물배를 채운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밥 굶지 않고 뜨뜻하게 잘 수만 있어도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를 너무 당연시 누리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것 같다라는 요지의 말을 제가 만난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었어요. 일부러 그걸 물어봤거든요. 좀 어른들 만나면. 저도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공감해요. 전 어렸을 때뭐 밥도 굶어봤고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안 좋은 꼴도 당해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 제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뭐 안락한 집에서 잘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정말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해 보면 아마 고기 마음껏 먹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양 좋은 컴퓨터 가지고 있는 거. 게임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꼽자면 엄마 아빠 안 싸우는 거겠죠. 요 세 가지 정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이루고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으면 먹어요. 컴퓨터도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플스도 가지고 있고 엑박 스위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는 약간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인위적 감동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디 영화인가 어디 나왔던 건데 되게 어린 역할이었어요. 막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역할의 애였는데 걔가 조금 집이 가난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좀 불쌍한 아이로 사람들이 여기는데 걔가 무슨 시 같은 걸 지었을 거예요.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거기서 뭐 그냥 시는 아예 기억 안 나는데 뭐 대충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때 강의 풍경이 예쁘다. 햇살이 뭐 너무 좋다. 뭐 어떤 바람이 너무 시원하다. 뭐 그러다 소나기라도 오면 너무 시원하다. 뭐 약간 이런 시였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너무 좋은 거는 다 공짜다. 뭐 약간 요런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어거지 인위적인 감동 만들기다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왜냐면 요즘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가 먹힐 것 같진 않고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밥 안 굶는 게 어딘가. 저 어렸을 때라면 지금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도시락 수준의 퀄리티잖아요. 그러면은 환장하고 처먹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불행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잘 나가는 애들은 오마카세 먹겠지. 고기 먹고 있겠지. 나는 씨발 편의점 도시락만 먹네. 이런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면 사실 그 싸우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잠을 잘 수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게 우리 집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옆집도 싸우고 옆집도 싸우고 앞집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거지 같은 동네의 단점이죠. 너무 많이 싸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술주정 소리가 들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깨진 소리가 들리고 이랬었어서 싸우는 소리가 안 나는 밤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밤을 많이들 맞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갈라치기나 뭐 비교 문화 때문에 많이들 불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